그래도 장 초반보다 나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K 증시를 만나보고 계실 겁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동안 잘 갔다가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돌발악재 이란 리스크가 딱 터지고 나서 이 전쟁 리스크 이후에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깎였을까 굉장히 연휴 사이에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가다가 낙폭을 줄여서 현재 마이너스 2%까지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 저점 부근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4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다가 360만 주로 매도 폭을 좀 줄이는 흐름들이 현재 이 시간 타이밍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분석을 했는데 두 종목 다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양 증권사에서 나왔다라는 점 보시면서 이상 무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기존 대비해서 23% 상향했습니다. 1분기 범용 디램 ASP 평균 판매 단가인데요. 상승률 전망치를 전분기 50에서 76%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범용 디램의 경우에는요. 1년 사이에 150에서 186% 상향 조정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 추정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겠고 삼성전자 올 연간 200조 이상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증권사도 평균 그런 밴드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202조 원으로 그리고 내년은 277조 원으로 예상했고 그거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 ASP 추가 상승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는데 2분기 이후 역시 평균 판매 단가에 대한 상승률이 지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주목해 보시고요. 키움증권은 26만 원으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오늘 올려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올해 영업이익단 200조 원으로 상향했는데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내내 키움증권이 언급했거든요. 메모리 가격 급등에 대한 가능성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투자들이 볼 데이터가 뭐냐면 캐펙스, 설비 투자, 그리고 출하량이 증가할 수 있는지, 수익성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니까 잘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존 대비 15%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 SK하이닉스 15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 올해 168조 원 그리고 내년은 220조 원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서버 디램인데 그러니까 전체 디램에서 서버 디램이 차지하는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작년 40%를 돌파했는데 올해는 50%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투자분들 눈여겨보실 것 같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 밸류의 부담도 적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키움도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를 13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올해 영업이익 170조 원 상향했는데 한국투자증권보다 조금 더 올려잡았죠. 이런 부분도 비교 분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LS증권에서 이제 오늘은 거의 중동 리스크에 따른 우리 시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I 투자에 대해서 중동 리스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실 텐데 LS증권에서 그 리스크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 이런 부분은 빅테크, AI 투자 사이클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날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그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부분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되면 아무래도 AI 투자나 반도체나 그런 주문 같은 경우에 위축이 될 리스크가 있겠죠. 그런 부분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최근 3년에서 5년 걸프국 국가들이 AI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탈석유 부분도 있고 당연히 글로벌리 잘 가기 위해서는 친 AI 정책을 써야 되는 부분 당연히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값싼 에너지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 글로벌 전반적으로 운명을 쥐고 있다는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겠고요.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경우에
아마존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규모로 AI 인프라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좀 맞물린다. 그래서 투자 사이클과 좀 직결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UAE에 굉장히 중요한 AI 대기업이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그리고 AI 이 부분이 얘기되겠죠. AI 순환 투자 구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또 UAE 아랍에미리트의 G42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와도 즉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알고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중동 리스크 이 안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LIG 넥스원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상한가 갔다가 살짝 풀렸다가 다시 도전하는 흐름들,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뭐 65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71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기존 대비해서 거의 26% 넘게 상향 조정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란이 또 도전에 나서면서 여러 가지 방공 체계에 대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란에서도 추정컨대 수백 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그런 추정 또 분석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서로 미사일을 날리다 보니까 재고가 떨어지는 흐름들, 그런 미사일을 만들어내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간 이유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한 가지는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공급인데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록히드 마틴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증산 여력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제한적이다라는 거고 록히드 마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떠오르고 있는 무기가 바로 천궁2가 되겠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천궁2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록히드 마틴 무기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가격에 다른 나라에서 살 수도 있고 중동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말고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때 K 방사내는 위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주요 협력을 하겠다라고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출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해서 경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나증권에서 언급했는데 28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수주 잔고, 그러니까 수주 창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26조가 넘어가는데 약 6년치 일감 수주 잔고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LIG 넥스원 급등하다 보니까 목표 주가에 바짝 따라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나오면 이후에 머니코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이렇게 터졌을 때 은행주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런 리스크가 떨어졌을 때 금융주에게도 좋지는 않겠죠. 보통 전쟁 그리고 신용 리스크가 불거지면 금융주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대비해서 금융주가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배당락 이런 부분도 있었고 외국인이 매도 친 것도 있었고 MSCI 리밸런싱 이런 재평가, 재분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은행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평균 PBR이 0.7배,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0.87배, 그러니까 1배 미만으로 다 떨어진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만에 하나 금리와 환율이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나타났을 때 반등에 대한 탄력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하나증권의 리포트의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목하셔야 됩니다. 금융위에서 정례회의를 여는데요. 여기에서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미적직은 연기되고 지연되고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은행주에게는 있기 때문에 오늘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영업 외 손실 처리가 4분기에 됐었죠. KB는 2,633억 원, 그리고 신한은 1,527억 원, 하나는 920억 원이었는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적립금이 나올까에 대한 리스크는 있겠지만 하나
하나증권에서는 추가 적립금에 대한 부담은 그래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나타난다면 초과 시에는 1분기에 이거를 좀 반영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배당락 때문에 지난주에 은행주가 줄줄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안 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은행 배당 기준일이 31일입니다. 삼성카드 배당 기준일이 27일입니다.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에 이런 두 종목은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쭉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유의사항으로 언급드렸으니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지금 은행주 중에 나중에 반등 탄력을 거세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두 종목을 언급했거든요. 첫 번째는 리딩뱅크 KB금융이 되겠고 20만 원입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PBR 1배 2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ELS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주주환원 매력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12만 6천 원으로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유일하게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도 칠 때 외국인이 유일하게 매수했던 은행 업종 중에 종목이라고 하고요. 4월 밸류업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시사점이 있으니까 이 두 종목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BNK 투자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한 2조 정도 매도를 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사상 최대 금액으로 매도를 쳤습니다. 외국인이 7조 넘게 팔았고 그나마 지수가 선방할 수 있었던 거는 개인이 7조 이상을 순매수했기 때문인데요. 이러면서 K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 구조적으로 지금 편중, 쏠림 현상이 좀 가속화된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SK스퀘어,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봤을 때 그게 55.69%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쏠림 구조 현상으로 최근 지수 상승을 이끌어왔다 해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닌데 지금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한국 시장의 ROE가 17%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PBR은 역사적인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성장주의 PER은 낮아지고 있는데 가치주의 PER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ER이 높아진 섹터 종목 중에 현대차, 로봇이라는 모멘텀을 안고 PER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평가된 가치주를 사고 있다는 뜻과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탄력을 잃었을 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주도 한번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BNK 투자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PER 같은 경우에는 21.7배로 2018년 이후 최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성장주의 PER이 떨어지고 있다는 흐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 성장주가 과열 구간일 때 중장기적으로 특히 장기적으로 중소형 가치주에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략이니까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 여기서도 힌트를 좀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